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AMD의 실적에 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역사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 3월 9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25일 동안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차세대 컴퓨팅 기술 이런 것들에 기반한 견조한 수요가 되고 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기간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들, 실적 기대치의 개선들, 꾸준한 자본 투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 전자로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주는 주요 저항선을 명확히 돌파하면서 시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의 수요,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성장 전환점 자체를 주도하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전례없는 반도체 성장 컴퓨터의 병목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상장 반도체 대형주들의 조정 EPS 성장률이 향후 2년간은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 용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AI 수익화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에도 구조적인 정점에 앞서서 장기 하락의 신호로는 보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할 때는 아니고 조정이 약간 있을 수는 있다. 조정 구간이 있더라도 지금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랠리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이 시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크 저커버그 있죠. 2025년도 4월 달에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도 뭐 5월 달이니까 거의 지금 이제 요 라인 때 되고 있죠. 1년 정도 지났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코드 있죠. 코드 자체가 AI에 의해서 다 만들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좀 정확하게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다 만들어버리죠. 그런 것들이 저 마크 저커버그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CEO들 있죠. 정말해서 앞을 내다보는 CEO들, 빅테크 CEO들이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금 이제 캐펙스를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지금 이제 캐펙스에 투자하는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결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캐펙스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게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론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냥 반도체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엔트로픽의 성장 전환을 위해서 반도체 업계의 핵심 변수로서 부상되고 있는 것이 엔트로픽 이런 것들 덕분인데, 젠슨 왕이 구글의 TPU 기반의 부활을 매우 명확하게 응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엔트로픽 덕분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엔트로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TPU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반도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GPU의 임대 가격 트렌드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계속해서 GPU 렌탈 프라이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 자체가 GP 마진하고 OP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GP 마진 같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준 것을 매출로 나눠준 거고, 이 이익을 갖다 매출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8%, 48% 막강하죠. OP 마진, GP 마진이 더 올라가고 있다. ASML 마찬가지로 OP 마진, GP 마진 많이 가고 있고, AMD도 거의 같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다음 엔비디아도 뭐 말할 것도 없겠고, 그 모든 인텔도 마찬가지죠. 인텔 같은 경우는 OP 마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 램 리서치 이런 것들 반도체 장비라든지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다 올라가고 있다. GP 마진, OP 마진이.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지금 EPS에 지금 2년 동안의 CAGR 있죠. 연평균 성장률 앞으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뛰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인텔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뛰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AMD도 마찬가지로 많이 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다. 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2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계속해서 상승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요거는 엔트로픽하고 오픈 AI에 지금 ARR 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에 지금 애뉴얼 리커링 레버뉴 있죠. 그래서 반복 매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2016년도 1분기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엔트로픽에만 치고 나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기업 쪽이 있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2016년도 1분기, 2017년도 되면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충분히 우리가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 지수인 삭스 있죠. 자, 요거에 지금 포월드 P 레이쇼 있죠. 요거 자체가 얼마 정도 되고 있냐면 22.5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지금 고평가돼 있으면 우리가 조금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가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보셨듯이 삭스의 지금 이제 포월드 P 레이쇼가 22.5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정도가 일단은 평균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균값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좀 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AMD 같은 경우는 52배수니까 좀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인텔 104배수니까 좀 많이 높게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거북하다는 겁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시고 6.95배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체킹하시고 테라다인도 53배수 또 웨스턴 디지털도 30배수 좀 많고 ASML도 36배수 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4.47배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5.94배수 좀 낮죠. 자, 그 다음 또 브로드컴도 31배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게이트 같은 데 32배수, 샌디스크가 8.9배수다. 그래서 조금 제조업체 있죠. 그러니까 인텔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제조업체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 샌디스크 이런 것들만 조금 낮게 형성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뭐 요거밖에 없느냐 했을 때는 샌디스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체킹을 해보자.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뭐 30배수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뭐 10배수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최소한 적게 간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2배는 또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보통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8배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아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AMD의 지금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지금 이제 16.54%나 뛰면서 58달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400달러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닝스콜 후에 더 많이 주가가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겠죠. 올라가는 이유가. 자, 아무래도 앞으로의 실적도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AMD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9.89빌리언 예측했는데 10.25빌리언 나왔고 38% YY 기준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EPS 역시도 1.28달러 기록했는데 1.37달러서 또 많이 올라갔다. YY 기준에서는 43%가 상승되고 있다. 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6빌리언 예측했는데 5.8빌리언에서 좀 많이 나오면서 이것도 57%가 상승되었고 단지 이제 그로스 마진 이런 것들은 55%인데 55.06이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거의 지금 이제 주된 드라이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과 어닝 성장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예측치가 10.52빌리언인데 11.2빌리언에서 또 매출도 빗대를 했죠. YY 기준으로서도 미드포인트로 봤을 때 46%가 증가되었고 그로스 마진 역시도 55.25%인데 56%로서 다 증가했다. 그래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별의 지금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이 역시나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 자체가 2015년도 1분기 때가 3,674. 근데 2016년도 1분기 때가 5,775니까 저 YY 기준으로 57% 정도 상승했고 QOQ 기준이 있죠. 2025년도 4분기 기준으로 해서도 7%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역시도 여기 보시게 되면 72%나 늘어났죠. 930인데 1,599 엄청나게 늘어났고 물론 QOQ는 약간 한 9% 정도는 다운됐다. 요거는 뭐 분기별로 아무래도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자, 클라이언트 렌즈 게이밍 분야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났죠. 2,941에서 3,600이니까 여기도 23%가 YY 기준에서 늘어났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16%가 증가됐다. 뭐 거의 다가 다 증가됐어. 인베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 3%가 다 증가됐다. 물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좀 다운이 있었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 부분별의 지금 결과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재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거의 다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업이익이 2.541년에서 43% YY 기준으로 상승했고, 오퍼레이팅 마진 역시도 25% 상승, 그래서 원 PPT가 YY 기준으로서 상승했다. 넷인컴 역시도 2.27빌리언에서 45%가 YY 기준으로 상승했고, 그로스 마진 역시도 53%, 3 PPT가 지금 이제 YY 기준으로서 상승했다. 오퍼레이팅 인컴 마찬가지죠. 뭐 거의 다가 다 상승했습니다. 상승 안 한 게 없죠. 자, 그만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논평대로 한번 보게 되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탁월한 1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매출 수익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이것이 뭐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론 에이전트 기반의 AI가 고성능 CPU, 그 다음에 가속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추론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단계로서 실행하는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CPU가 더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향후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서 서버 성장세가 크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MI450 시리즈라든지 헬리오스에 대한 고객 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요 고객 예측이 초기 예상치를 뛰어넘고 대규모의 구축 파이프라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장 궤적에 대한 과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특별히 데이터 센터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이 10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5.8빌리언이니까 거의 58%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때 엄청나게 뛰었죠. 3.7에서 5.8로서 자, 그만큼 YR 기준으로서 57%나 뛰었다. 자, 이런 데서 일단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 자,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인컴 있죠. 영업이익도 25%에서 28%로 뛰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판가름이 다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분기에서는 특별히 AI 인프라 분야에서 AMD의 경쟁적인 입지를 강조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메타는 최대의 6기가와트의 AMD 인스팅트 GPU를 갖다가 배포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첫 1기가와트 배포에는 맞춤형의 MI455 요 베이시스 GPU를 갖다가 활용할 예정이 있었다. 메타는 또한 AMD의 6세대 EPYC의 CPU 등의 주요 고객으로 참여하면서 회사의 로드맵에 대한 중요한 검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지금 클라우드 제공업체 있죠. AWS,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5세대의 EPYC 프로세서를 기반한 새로운 인스턴트를 출시했다. 그래서 AMD에 기반 서비스를 확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삼성과의도 전략적인 협력으로 인해서 AMD의 차기 인스턴트 MI455X 이런 GPU용의 HBM4의 메모리 공급, 그 다음 6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의 고급 D램의 솔루션이 확보되면서 고대역폭의 메모리 공급망에 제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이 이번 분기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리사 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매출과 수익 성장이 주요 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앞으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버 성장률을 의미 있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실적 발표에 앞서서 준비된 발언에서 회사가 내년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AI 매출을 달성하고 향후 몇 년 동안에 80% 이상의 장기 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확신이 강력해지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엔비디아와 달리 AMD는 오랫동안의 CPU 분야에서 선두주자였죠. 근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컴퓨터 요구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CPU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이런 추론 시기에는 여기에 더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AMD와 인텔이 X86 CPU용의 새로운 명령어 세트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자, 그렇게 발표하자 AMD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AI 컴퓨터 확장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기능은 컴퓨터 밀도를 갖다 16배 높여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 그다음 제조라든지 첨단 패키징 용량 제한,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메모리 부족 현상에 직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호재로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AMD 같은 경우는 CPU와 GPU 외에도 올해 말에 AI 데이터 센터용의 최초의 렉스케일 시스템인 헬리오스를 갖다 출시할 예정이 있고, 이 시스템은 $300만 이상에 판매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벨그웨이라든지 베라루빈 시스템과 경쟁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특별히 오픈 AI, 메타 모두 이미 여러 기업들이 헬리오스의 출하 계획을 체결하면서 AMD 시스템의 충분한 컴퓨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AI 대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게는 실행 가능한 차선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AMD의 P 레이쇼를 볼 것 같으면 이 정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52배수니까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년치를 봤을 때도 33배수인데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자, 처음 보셨던 이 삭스 있죠. 요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를 본다면 22.5배수니까 이거보다도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일단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